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0의 초대석 서도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심리치료 상담가이신 이재명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처음 오셨다고요?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예, 와보시니까 어떠셔요? 네, 아니 지나다니면서 가끔 건물은 보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정말 역사 깊은 장소에 오게 돼서 정말 예. 감개무량합니다. 네, 저희도 모시게 돼서 네. 기쁩니다. 우리 이재명 선생님 이제 카와하고 하늘복지관에서 네. 상담하고 계시죠? 네, 저 하늘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상담하고 있는 네. 이재명 상담가라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시카고에 있는 하늘종합복지관에서 전문 심리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는 약 한 4년 반 정도 제가 일을 했고요. 예, 또 카와라는 시카고 정신건강협의회 예, 모임의 또 회원으로 제가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네.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이 선생님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으셔요. 네, 제가 무디 신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과정을 석사를 마치고 또 네. 이제 신학 과정도 네. 조금 공부를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더 많이 가까워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우울증하고 그 부모와 자녀의 대화 문제에 네네.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네, 네. 우선 그 우울증 네. 또 이게 그 우울증 장애라고도 하는데 네, 네, 네. 이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울증 장애라는 거는 특정한 정신 건강 질환을 얘기를 하고요. 예, 흔히 뭐 좀 슬프다, 뭐 이제 뭐 좀 약간 마음이 힘들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어떤 증세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과도하게 나타날 때 저희가 우울증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적 상태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우울한 기분이라든가 위협 관심, 정신 활동의 저하라든가 뭐 초조함이라든가 식욕 저하도 나타나고요. 수면이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저하되거나 아니면 불안감, 짜증 그런 등이 나타나고요. 또 대인관계라든가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증세가 나타날 때 저희들 우울증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우선? 정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어떤 행동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이제 전 연령 세대에 거쳐서 나타나는데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 좀 많은 건가요? 그렇습니까? 네, 나이가 드시면서도 좀 약간 우울감을 느끼시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게 되고요. 예, 주로 이제 청소년들 20대 초반에도 많이 나타나고, 예. 뭐 40대 중반에도 많이 나타나고, 60대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우울증 증세입니다. 네. 그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큰 문제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떤 가정이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 특히 예.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지금도 예, 네. 코비드를 겪으면서 더 많아졌습니다. 네, 불행히도 저희가 그렇군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하실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이제 현상, 정신적 현상이 그게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네.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그렇지만 우울증을 정확히 이것 때문에 발병을 했다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예, 하지만 이제 어떤 생리적인 요인
내지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또 병리적 요인이 복합이 돼서 이제 일어난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생리적인 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이제 부모나 이제 가족이나 조부모 중에 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발병하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라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꼭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자녀가 반드시 정신질환을 앓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확률적으로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부모나 뭐 친척 중에 어떤 정신질환이 앓으셨던 분이 계시면 본인 스스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를 또 쉽게 받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예. 장시간 노출된 경우 우울증을 앓으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내지는 뭐 그 약물 복용, 특히 마약 같은 거, 뭐 술 예. 같은 거 그런 거로 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신체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당뇨병이나 췌장암, 내분비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흔히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또 경제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특히 어린 시절 겪은 이제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고라든가 이제 학대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기나 이제 성인이 돼서 우울증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노인분들 경우에는 치매로 인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사회적 효용감이라는 저희 전문 용어를 쓰는데, 사회적으로 자기가 조금 약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올 때 이제 우울증이 음. 좀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때도 이제 네. 그런 우울증 증세를 겪으시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인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같이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분들, 제 클라이언트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고,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예. 이제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데, 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요즘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어렸을 네. 때는 뭐 산후조리 때문에 네. 그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엄마들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성분들 경우는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있죠. 네. 그때마다 이제 그 우울증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전에부터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이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예. 더 많아졌습니다. 네, 불행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일 쉬운 게 좀 쉬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좀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그러는데, 네. 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자신의 질환을,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주변 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예, 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예, 그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뭐 장로님이라나 권사님이라든가 뭐 예,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예,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그 증세가 이게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치료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우울증도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오래 치료를 안 받고 놔두게 되면 그 증세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치료의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두 있는데요. 가지가. 네, 약물 치료가 있고 이제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 우울증이 이제 초기 상태라 그러면 예. 그 심리 치료로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예, 중증 이상이 되게 되면 약물 치료와 이제 심리 치료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고요. 예, 약물 치료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불안제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그 재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SSRI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약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약을 드시고 나서 약 2주에서 4주, 길게는 2주 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과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약을 드시고 나서도 바로 이제 그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예. 시간이 흐르면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아. 끝까지 참을성 있게 계속 그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우울증 약에 대한 중독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약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야, 그래요. 네네. 네. 그 좀 이제 그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생을 자신이 망가버리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한 60-70% 된다 그러고 한 네네네. 15% 정도는 예.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다. 네네. 또 이제 상태가 아까 경증도 말씀하셨고 중증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어느 상태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참 어려운 그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답을 해드리기도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대개 이제 자살 충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약간의 그런 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 경우에는 그 자기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얘기를 본인이 하는 사람도 본인이 있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변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방을 정리를 한다든가 자기 소중한 물건들을 아, 남한테 이제 너 가져라고 이제 넘겨준다든가 특히 이제 노인분들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흔히 뭐 자해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해 행동이 꼭 무슨 우울증, 자살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지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적인 부분들 이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예, 어느 때부터 이상하게 좀 사람도 안 만나고 안 집에만 만나고. 있으려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창문에 커튼 치고 뭐 깜깜하게 만들고 잠만 주무신다든가 하여튼 그 평소의 행동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이 양식이 나타날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그 자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이제 몰래 숨겨서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살과 관련된 그 흔히 도구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몰래 숨겨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변 분들 특히 이제 가족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필요하죠.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인이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시면 이제 지체 없이 이제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때는 그러니까 내셔널 그 수어사이드 한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예.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질병처럼 네. 뭐 나타난다 의사 청진기나 뭐 그런 네. 걸로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심리적인 거라 네네. 자기가 나타내지 않으면 또 주변 분들이 잘 살펴주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교회 성도분들 중에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 내지는 즐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라든가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접근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혹시 괜찮으신지 그런 예.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전뭐 본인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찾아내야 되는데 네네.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좀 잘 살피는 거 외에 그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가 또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이제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의 어떤 의지 부족이라든가 내지는 뭐 말로 이제 네가 알아서 잘 하면 된다. 네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 물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의 부담감을 더 크게 가지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책임인 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예.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를 꺼리게 그래요. 되면서 그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불행히도 어떤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네. 그 이야기 그 밖으로 나오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침리시로 상담가이신 이재명 선생님 모시고 우울증 장애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대화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네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그 대화 갈등.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아까 그 코비드 때문에 앞에 문제도 좀 심각해졌습니다만 이 문제도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네, 참 그 제가 그 상담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것과 많은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찾아오는 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죠.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특히 갈등. 네네. 네, 뭐 부부 간의 갈등, 뭐 고부 간의 갈등도 많지만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그 부모와 그 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네. 부모님들은 네. 이 아이들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네, 대화 벽이 자꾸 생기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이제 예.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것처럼 예, 저도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 간의 그 상황과 입장이 굉장히 분명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그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온 원인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행동을 어떤 말의 태도를 뭐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시각을 제가 조금씩 돌려드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나의 문제를 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시각으로 좀 바꿔드리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스스로 조금씩 본인의 문제들을 조금 찾아 나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대화의 부족이라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절대적인 양의 문제도 부족인데요. 예, 그 대화의 어떤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적인 측면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의 양은 절대적으로 늘었는데 네. 오히려 갈등의 빈도수는 늘었다라는 얘기가 그러게 말이죠. 많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서 예, 서로 문제점을 더 가까이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양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서로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들 예, 그런 것에 또 어떤 관점의 측면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나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쭉 해오시고 또 많이 해오셨는데 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올바른 의사소통 아까 네네. 그 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더 퀄리티의 높은 그 마음 대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패턴에 대한 분석이 정말 필요하고요. 나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서로 간에 배려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 존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먼저 읽어주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태도.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감정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예. 먼저 저 사람이 왜 저런 표현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입장과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예. 또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문제들이 있겠죠, 감정적으로. 그렇겠죠. 그런 문제를 읽어주는 태도.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전문적으로 뭐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표현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태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책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책임을, 갈등의 책임을 공을 저렇게 뭐 탁구공 던지듯이 예. 상대방에게 던져주고 또 저 사람은 나에게 던져주는 태도가 아니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그거를 이제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전문가에 대한 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마음이 닫혀 있고 부딪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갑자기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고 풀어나기가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더 때문에 엉켜요. 예,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클라이언트도 많이 하시는 얘기가, 말을 하다 보면 더 싸우게 된다, 이제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 뭐 아니면 그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 예. 목회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대화의 갈등 중에 이제 우리 한인들의 1세나 2세들 사이에서 있는 특수성인데요. 네네. 서로의 그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한인 사회가 이제 그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특징적 문제가 하나가, 예.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1세대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20대, 30대, 심지어 40대가 돼서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이고, 예. 언어도 한국말이 편하고 문화도 한국 문화권이 더 편하죠. 그리고 그렇죠.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도 한국적인 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계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태어나신 한인 2세나 3세 또는 1.5세 같은 분들은 그 미국에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교육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언어도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굉장히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대화라는 거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는 대화에서 이제 감정적인 교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같은 언어로 나의 감정을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언어가 서로 틀려버리면은 달라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물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 이제 기본적인 대화, 생활과 관련된 대화는 다는데 되겠죠. 예. 나의 깊이 있는 감정을 이걸 표현해 내려면은 그게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가 달라 버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막혀 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캐리어가 없으니까 네네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1세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항상 그 가정에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서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계몽을 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제 가정에서나 또는 이제 친척이나 이런 사이에서 그 올바른 의사소통이 자녀들의 장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제 건강한 관계, 예, 그 좀 올바른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좋을 거고요. 예,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이제 신뢰와 존중을 계속 이제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니까 부모도 이제 만족감, 또 정서적인 만족감이 클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수월하게 할 수 건강하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 사회성이랄까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뛰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예. 확률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자신 스스로도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란 만족감이 큽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파악,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정확성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부부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도 높고 자아 효능감도 높은 경우가 많고, 또 위존적인 관계가 아닌 사회적인 독립성, 그런 주체성 그런 예. 것도 크게 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창조성 같은 경우도 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건강한 대화가 그 네. 자녀들의 장래에 이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넘어서 네.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네. 이 자녀들이 이 사회에 건강한 영향, 이 커뮤니티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자녀와 그 부모 간의 그 건강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이재명 선생님이 이제 아까 한울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우리 한울복지관에 그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안내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한울종합복지관에 이제 전화를 주시면요. 예. 그 저희 그 리셉셔니스트 분들이 아니면 직원분들이 저한테 연결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그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네. 제가 반드시 전화를 드리고요. 이제 간단히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상담 약속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고요. 예. 뭐 한울의 이메일, 뭐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예. 제가 뭐 연락처를 남기고 예, 혹시 네. 주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달아드려서 네네. 청취자들한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유익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들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또 다음 달에 모셔서 계속해서 드리기로 하고 끝으로 기독방송 청취자들에게 네.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클로징 멘트 해주시죠. 네. 그 오늘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힘든 것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회자 또 내지는 이런 증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비밀 보장이 됩니다. 이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상담의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되니까 안심하고 찾아오셔도 되고요. 절대 무슨 창피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내가 잠시 정신적인 감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이제 해결될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시고요. 절대로 이제 신앙적인 것과도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정말 더욱 건강한 자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11초에서 이 시간에는 심리치료 상담가이신 이재명 선생님 모시고 우울증과 부모와 자녀 대화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